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 5가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급등하는 것도 있었고요. 많이 떨어지는 종목도 있었고 이렇게 좀 섞어봤는데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고모님 좀 볼까요? 네, 그동안은 종목이 좀 많이 빠진 쪽에서 한번 반등하는 그런 종목을 좀 많이 찾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좀 올라가더라도 어떤 모멘텀이 생기거나 이제 매매의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좀 이렇게 확대를 좀 해봤는데 오늘 종목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IB 김영이 오늘 나왔는데 오늘 많이 올라가다 윗꼬리 달고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받는데 그냥 빠질 것 같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올라갔다고 그냥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종목 한번 선정했고, 모멘텀은 그게 생겼어요. 일단 청와대 업무 보고 연두 업무 보고에서 어제 교육부에서 했는데 윤 대통령이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독점 사업이 아니다, 교육은. 이러면서 어떤 사교육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그런 테마를 가지고 좀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움직인 게 아니라 어떤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 갖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모멘텀이 약할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쪽에 그 교육 관련주들이 과거에 언택 관련해 갖고 상당히 많이 오르다가 거의 지금 뭐 바닥권에서 조정을 좀 보이고 횡보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닥권이다, 모멘텀이 하나 제공이 됐다, 대량 거래가 됐지. 이런 쪽에서 종목이 그냥 반짝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뭐 월요일도 잠깐 조정은 있겠지만은 조정 이후에 일단은 한번 시각이 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활달하게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레이딩 개념으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쪽에서 지금 그 실적 같은 것도 보더라도 작년, 재작년 계속 실적이 좋았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78억이 났는데 올해 1분기에 적자로 전환한 이후에 3분기에 다시 영업이익 흑자로 41억이 났거든요. 근데 이 회사 IB 김영만 실적이 조금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 이외에 뭐 아이스크림 에듀, 유아교육하는 아이스크림 에듀나 뭐 메가 MD, 애니룸 이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바닥권에서 이런 테마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현재가 매수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다 빠졌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가 된다 그러면은 목표가는 그 차익 매물을 마지막 차익 매물이 난 대량 거래됐던 과거에 거래됐던 이 부분이죠. 한 3,3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세우시고 22동 평균선에 하회하는 1,900원에서는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오늘 급등한 종목 중에 IB 김영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교육 시장을 이제 경쟁 시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교육 업체들이 좋은 주가 흐름과 매출을 기록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형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IB 김영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번 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 너무나 많이 나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테마고 거기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아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오늘 지금 4일째 급등을 하면서 거의 한 50%가 올랐어요. 여기서 끝날까요? 오늘 윗골이 달고 양봉을 형성해서 나쁘진 않은데 일단 거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단기 피크가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조금 더 받으면은 제가 보기엔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테마가 이제 삼성하고 연결이 돼요. 삼성이 여기에 유상증자 3자 배정을 받는데 590억 정도를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라면서 2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이 회사의 대주 지분은 56%의 상장 주수가 1,678만 주인데 거기에 194만 주가 유증을 해서 받아가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지분을 보면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가 2대 주주다. 그리고 삼성전자 연관해서 사업을 한다. 뭔가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안 움직이다가 오후 들면서 다른 종목까지 확산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테마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재료를 갖고 있다. 오늘 제일 가장 먼저 선정한 코맥스 같은 경우도 미국 그 CES 관련해서 삼성과 연관된 그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삼성과 연관되면 아무래도 안정성에서 그다음에 매출과 연계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볼 수 있다라면 이 회사는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는 일단 저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회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 거의 지금 260배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이 보통 청산 가치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청산 가치 1로 보고 이것이 얼만큼 배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지금 10.4배까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회사 청산하면은 현재 가치보다 10배 이상 가치를 부여한다는 소리에 상당히 나쁘지 않은데 로봇 관련주의 평균 PBR이 한 3에서 4배 정도 되는데 이게 10.4까지 나왔다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아무래도 삼성과 연계되고 실적도 작년, 재작년 계속 적자였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0억 적자였는데 올해 3분기까지 12억 흑자로 돌아서고 올해 연말까지 가면은 거의 2배 정도 올랐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실적도 좋고 주가 바닥에서 터닝을 했고 삼성전자 껴있고 테마주의 대장주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올라간 50%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운 사이클 아직 좀 답보 상태라면은 이런 테마 종목의 대장주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외국인이 4일간 거의 35만 주 계속 쓸어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내일쯤 월요일쯤 화요일쯤 조정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조정 부분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한 4만 7천 원 쪽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면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한 7만 원 100% 상승 부분까지 한번 보시고 손절가는 4만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출 것인가에 대해서 고문님께서는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잠시 쉬어는 가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모멘텀들을 다 지금 모아둔 상황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7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좋은 가격에서 저희가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좀 크게 낙폭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가 오늘 10%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새해 들어서 이제 약간 추세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예, 제가 화요일 날 방송 나왔어요. 미스터블루를 그쵸. 도망가 그러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그날부터 그날 올라 그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20% 이상 빠졌어요. 네. 그때 도망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거래 피크로 봤어요. 그러니까 재료에 비해서 너무 급등을 했다. 이게 바닥 대비해서 거의 4배가 올랐거든요. 네. 거기에 마지막으로 불을 지핀 게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해 가지고 네. 이런 웹툰이나 웹소설의 성장성을 엄청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기대 같아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40%씩 성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K 한류에 대한 그 어떤 제작이나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좀 핫하기 때문에 그 동남아 쪽에서는 거의 1위를 차지하는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쉽게 간과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거래량이 피크되고 그 직전에 한번 올라갔다 빠질 때 거래량 4,700만 주 거래량 피크를 찍고 하면 일주일 동안 조정을 한 20%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1월
3일 날 마친 그때가 거래가 좀 3천만 점 많이 늘어나면서 거래를 비슷한 모양새를 만들어서 주종을 보일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마침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손절가를 3,000원 지시했는데 지금 빠지면서 22동 평균사에 딱 올라탔어요. 여기서 더 빠질까요? 빠질 수도 있어요. 여전히 손절가는 3,000원 지시하지만은 이제는 다시 매수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생각은 외국인이 어제 빠지고 오늘 빠진데 계속 매수를 해요. 어제 14만 주 매수했고 오늘도 13만 주 이상 매수했어요. 이틀 동안 27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수요일 날 빠질 때 차익 매물 내놓고 목요일 금요일 빠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요.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 뭔가 가망성은 좀 있지 않겠나. 외국인이 산다고 올라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현재로서는 어떤 그런 쪽에 한번 외국인이 그냥 사는 건 아닐 것이다. 어차피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실적 부분이나 이런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에 68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올해 3분기까지 58억 났거든요. 4분기 가면 작년 실적을 넘었을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현재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그냥 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는 손절가 부분까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재매수 구간으로 살펴보자 생각해서 한 내일쯤 좀 22도 편에서 조금 깨지는 부분 3,500원에 매수할 수 있다면 전고점 부분은 한 5,000원까지 다시 트레이딩 구간으로 설정하시고 손절가는 여전히 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러너 종목은 미스터블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불과 한 이틀, 3일 전과는 좀 다른 스탠스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스터블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러면 한류 콘텐츠나 미디어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중국 때문에 잠시 그 코로나 이제 해제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좀 생기면서 한류가 화장품, 여행 관련 여러 가지들이 주춤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지금 그 코로나가 엔데믹 쪽으로 이제는 그냥 풍토병 쪽으로 간다는 보고서도 있고 중국이 지금 거꾸로 이제 개방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제 다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갈 거다. 잠시 유행이 좀 갑자기 이제 가다가 좀 진전되는 일이 있어도 이제 다시 갈 거다라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콘텐츠나 사업 이런 쪽에서는 풀리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와이러너 종목, 미디어 콘텐츠 웹툰 관련 미스터블루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급등 급락하는 종목의 대응책을 알아봤는데요. 인성희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